안녕하세요. 딸아이 하나를 둔 60대 주부입니다. 자식 하나 있는 거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부모의 역할은 졸업이겠거니 생각해 왔었죠. 하지만 환갑을 지나고도 부모로서의 고충은 끊이질 않네요.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심정을 사연으로 남아 털어놔 봅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딸 정아를 혼자 지방으로 보낸 것부터가 화근이었을 겁니다. 당시 고3이었던 딸의 수능 점수로는 수도권 대학이 무리였습니다. 그나마 붙은 대학들은 지방이라 집에서 통학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학교 앞에 새빵을 얻는 문제에 대해 남편과 의논을 하는데 다짜고짜 역정부터 내는 것이었습니다. 참나, 이 지방대 다니는 게 뭐 자랑이라고 자취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떡해요? 재수를 시켜요? 뭔 기집애를 재수식이나 시켜 대학을 보내? 그러게 당신이 진작에 엄하게 공부시켰으면 됐잖아. 교육은 나 혼자 시켜요? 당신은 뭐 하고요? 나는 뼈 빠지게 돈 벌었지. 아유, 이 등록금에 보증금까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말이라도 어쩜. 딸내미 혼자 멀리 보내기 걱정된다가 아니라 이름 없는 대학이 못마땅하고 돈 아깝다는 거였죠.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도 이렇게 박정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에서 떠받들고 키운 탓에 남편은 유독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길 바랬는데 제가 정아를 낳은 후로 다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버린 바람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사건건 제 탓을 하며 구박했죠. 몇 년이고 시아버지 병고안으로 몇 년을 보낸 건 기억도 못하시나 봅니다.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 해도 요즘 세대에 뒤떨어져 있는 얘기죠. 그런 아버지니 정아로서도 솔직히 독립하는 마음이 홀가분했을 겁니다. 우리 모녀 사이는 나름 애틋했어요. 같이 알아본 월세집으로 내려가 이삿짐을 옮겨주고 돌아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도 금방 알바 자리 구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알바는 무슨 알바야.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대신 주말마다 올라와야 한다. 알았어, 엄마. 자식을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정아는 대학 생활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첫 알바도 시작하고요. 용돈은 스스로 벌어 쓰겠다니 기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집에 올라왔지만 학교 다니랴 알바 뛰랴 바쁜지 점차 뜸해지더군요. 딸과 멀어진 게 아닌가 쓸쓸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은 주말엔 골프를 친다고 집에 붙어 있질 않으니 이제 삼시세끼 밥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동네 엄마들과 주에 한 번씩 주민센터에서 줌바 댄스를 배우러 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한가로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졸업반이 된 정아는 더욱 얼굴을 보기 힘들어져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있나 걱정이 됐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잡채와 오징어채를 무치고 바리바리 반찬을 싸들고 내려가 자취방으로 바로 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한삭 후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난 딸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표정이 심각했죠.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씨씨야? 우리 딸 다 컸네. 뜻밖의 말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연애한다는데요. 촌스러운 엄마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이어진 말에는 도무지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더군요. 내 딸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너무 커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정아의 손을 꼭 쥐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너 되게 사랑하는구나.
뭐가 그리 급해.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지.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같이 얼굴 한번 보자. 엄마, 나 임신했어. 폭탄 같은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래서 딸을 혼자 자취시키면 안 된다는 말들 주변에서 숱하게 들으면서도 왜 저에게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손끝이 벌벌 떨리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뭐라고? 학생이 애를 어떻게 키운다고 그래? 일단 대학부터 졸업하고, 어? 너 아직 어려. 취직도 하고 남자도 여러 만나보고 네 앞에 얼마든지 많은 날들이 있는데. 애는 또 가지면 된다고. 첫 연애라 사랑이라 착각하는 거라고 저는 온갖 말들로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정아는 가만히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을 꺼내놨습니다. 엄마, 나 낳고 싶어. 육안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아이의 형태는 더할 수 없는 현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정아의 늘씬한 몸은 벌써 임신 20조로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법적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늦은 시기에 중절 수술은 산모의 몸에도 큰 부담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쪽 가족들은 다 아시니? 응, 남자친구가 말하겠대.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한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정아가 저를 따로 불러낸 건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얼굴 똑바로 보고 말할 자신은 없다고요. 엄마가 아빠한테 잘 좀 말해줘. 남편의 반응이 우려스러웠지만 저에겐 무엇보다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수많은 중년 부부들이 그렇듯 굴곡이 많았지만 저도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혹여나 혼주석에 혼자 앉아 흠잡히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진정으로 여자로서의 행복이라 단정 짓진 못하겠습니다. 딸마저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 걸 보면 말이죠. 혹시 애 때문에 결혼 결심한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한번 결정하면 정말 돌이킬 순 없어. 나 남자친구 정말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그래, 알았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속버스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노라니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넋을 빼고 있어? 저녁은? 필드에 나갔다 돌아온 남편이 밥 타령을 늘어놨습니다. 속모르는 태평한 소리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이리 앉아봐요. 얘기 좀 하게. 아이 뭔데 그래? 돈 들어가는 얘기는 꺼내주도 마. 그래요. 뭐 돈 문제 말고 둘이 뭐 좋다고 대화라는 걸 속삭이고 있겠나요? 정아가 결혼을 하고 싶다네요. 결혼? 남편으로서도 드물게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전 아무렇지 않은 양 태연히 말을 쏟아냈죠. 마침 아기가 생겼다네요. 요새는 불임 때문에 난리라 혼수로 돈 해간다는데 차라리 잘 됐지 뭐예요. 안 그래요? 뭐야? 순간 버럭하던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는 아들이래 딸이래? 손자라니 한결 누그러지는 기색이 기가 찼습니다. 그날 잠자리에 든 우리 부부는 각자 심란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일이 벌어진 걸 어쩌겠어요. 굴러들어온 사윗감이 그나마 괜찮은 놈이길 바랄 수밖에요. 며칠 후 정화가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키가 길쭉하니 외모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 면상으로 순진한 딸을 꼬드겼다고 생각하니 마냥 곱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양주 한 병을 사들고 온 정서방은 문간에서 대뜸 큰절부터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버님. 우리 두 식구 책임지겠습니다. 패기는 만만했지만 그것마저 얄밉게만 보였습니다.
성격 됨됨이며 집안이며 꼼꼼하게 사윗감을 고를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도둑놈이 채가다니 딸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안 그렇겠어요. 맘 같아선 쫄쫄 굶기고 싶었지만 손님이랍시고 대접은 해야 했죠. 뭐가 이쁘다고 잔치상을 차려내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처음엔 꽁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남편은 양주 맛을 보고 나더니 눈에 띄게 표정이 풀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하는 일이 뭔가? 네,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지만 더 좋은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준생이라 이건가? 네, 아직 젊으니까요. 현재는 버젓한 직장이 없다는 뜻이건만 남편은 남자는 자신감이라며 흡족해하더군요. 여자만 있는 집이라 술동무 하나 없다며 툴툴대던 차에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호구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2살이 많아 둘이 학교 선후배인 줄 알았더니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대학은 문턱에 가지도 못했다는 뜻이죠. 어린 알바생 꼬셔서 자취방에 얹혀 살다시피 했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나는 당장은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는데 애 키우는데도 자신이 없고. 미리 말을 맞춘 것인지 정화가 잽싸게 끼어들어 말을 보탰어요. 집 한 칸 얻을 돈도 없다 이거죠. 갈수록 표정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자네가 불편하지 않겠나? 저는 대릴 사위도 괜찮습니다. 매일 장모님 밥 얻어먹으면 좋죠. 정서방이 시원스레 웃었습니다. 하여간 말이나 못하면 뭘 해도 밉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루하루 배는 불러오는데 나를 잡고 상견례까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은 그쪽 부모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순진한 자식 잡아뜨려 앞길 막았다고 생각하긴 피차 마찬가지인 눈치였습니다. 사부인 될 사람이 고상을 떨고 앉아있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예단이나 혼수 없이 간략하게 하시죠. 재산이나 있으면 모를까 신혼집 전세자금이라도 보태라고 내놓지도 못하면서 큰 아량 베푸는 척은 코웃음이 절로 났죠. 예. 정서방 저희에게 맡기셨으니 잘 챙기겠습니다. 젊을 때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가게 해야죠. 뼈 있는 말에 사돈댁도 입을 다물더군요. 정화가 부지런히 학점을 미리 채워놓은 덕에 졸업장은 무사히 딸 수 있었습니다. 식장이 잡히는 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신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정화의 결혼식을 몇 번이고 상상했었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이런 의미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짐작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련하게 코가 꿰어 속도 위반을 해버린 딸이 미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 되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고생 좀 해봐라 싶고 이처럼 복잡한 심정으로 어떤 엄마보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손주가 태어나니 기쁨의 모든 생각이 잊히더군요.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처음 품에 안던 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무사히 출산을 하고 탈진한 딸의 얼굴을 보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정화도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던 건지 울먹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는 게 낫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일찍 애 다 키워놓고 미스처럼 놀러 다니더라. 그러게, 언제 대학에 군대까지 보내나? 드디어 정화가 몸을 풀고 나자 한 고비를 넘은 듯 했습니다. 이제 고난은 끝이겠거니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딸을 빼어 닮은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로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새 옷은 몇 번 입히면 맞지 않고 특히 요즘 분유값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비싸더군요. 손주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돈을 썼지만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지출이 큰 건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위의 행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장을 구한다고 분주하긴 했습니다. 이렇다 할 학력도 없고 경력도 변변치 않으니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큰 욕심만 버린다면 힘쓰는 젊은이를 찾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구하는 직장은 그만두기도 쉬웠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 며칠도 못 가 박차고 나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불평불만을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위의 말대로라면 세상 사람 모두가 사이코의 부조리 투성이고 저만 멀쩡했습니다. 도대체가 끈기란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년은 채워야 실업급여라도 받을 텐데 말이죠. 사회생활은 무엇보다 인맥인데 타지에 오니까 쉽지가 않네요. 정서방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서울로 올라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어지간해선 싫은 소리를 못하는지라 달래보려 애썼습니다. 그래, 쉽지가 않지. 잘 될 거야. 저는 월급쟁이가 체질이 아닌가 봐요. 월급쟁이가 체질이라 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처자식을 파서라도 힘내야지. 예, 화이팅! 그러면 또 단순해서 싱글거리면서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웃어도 얄밉고 푸념도 듣기 싫고 이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제가 나쁜 건가요? 연고가 없다더니 사람은 또 잘 만나고 다녔습니다. 며칠 다닌 직장에서도 꼭 사람은 사귀어서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으면 애 볼 생각은 않고 매일같이 술자리, 물류 계열의 직종을 다니다 그만두기를 반복하더니만 생각을 바꿔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나요. 아는 선배한테 일 배우러 다닌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차일피일 벌어오는 돈은 없고 깜깜무소식이었죠. 자기 수중에서 나가는 돈이 없으니 집도 밥도 거저 생기는 줄 아는가 봅니다. 도대체가 자식 키우는 부모라는 자각은 있는 건가?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정아를 불러 앉혀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말이야,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세진이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는데. 그치, 엄마 말이 맞아. 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풀이 팍 죽은 목소리로 자기가 오전 일자리라도 알아볼까 그러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 마트 계산원이나 하라고 대학 보내놓은 줄 알아? 누가 너더러 돈 벌어오래. 정서방 말이야, 정서방.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이 나다니 정작 반성해야 할 건 사위놈이었는데 말이죠. 화병에 죽을 것 같은 건 나뿐인 건지 안방에서 모른 채 손주와 놀아주고 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 뭘. 언제까지 정 안에 새 식구 끼고 살 거냐고요. 할아버지가 된 남편은 요즘 성격이 몰라보기에 유해졌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허허허. 진작 나한테 그랬으면 업고 다녔죠. 청서방이랑 나가서 한잔 하자고 해봐요.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들끼리의 얘기 좀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저녁에 둘이서 호프집을 가더군요. 그래서 무슨 발전적인 얘기가 오갔냐고요? 웬걸요. 만취에서는 신나게 노래방까지 가서 목이 쉬어라 놀다가 돌아왔더군요. 얘기는 했냐고요, 여보? 골아떨어진 남편을 흔들어봐도 묵묵부답이었어요. 모처럼의 술자리가 즐거워 정작 진지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남편은 늘 사위 편이었습니다. 아들 같아서 마냥 이쁜 건지 하여간 말재주 하나는 정서방의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재주가 아니라 내실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는 타입일 뿐이었지만요. 그러니 능력도 없이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는 거겠죠. 사업하는 형들 따라 싸돌아다니던 정서방은 결국 헛바람이 단단히 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입만 열면 사업병이 제대로 들었더군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나? 안 그래요, 여보? 아니 요샌 젊은 사람들도 창업이다 뭐다 많이 하잖아. 배달업이 성행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참나, 공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남편은 당연히 저와 의견이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직장에 헌신하느라 펼치지 못한 야망에 대한 환상이 있는 듯 했어요. 주식이니 코인이니 연부를 외는 정서방의 말을 솔깃하게 듣더군요. 하여간 요즘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저러는 게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간 애들 방에서 고지서 한 장을 발견했죠. 은행에서 온 대출 통지서였습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마저 작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걔들 신용에 대출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일부러 보란듯이 저지른 게 아닌지. 암튼 그때는 금액이고 뭐고 당장 눈이 뒤집혀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딸 내외를 불러다 드자비를 했습니다. 정서방, 지금 제정신인가? 사람이 암만 무일 뿐이어도 빚은 없어야 하는데. 장모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왜 돈을 빌려다 투자를 하냐고?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늘 정서방이 하자는 대로 휘둘리는 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아야, 너는 알고도 안 말린 거야? 대체 어쩌려고 이래? 홀몸이면 죽든 살든 까무러치든 누가 뭐래? 자식이 있잖아. 낯짝은 있는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있던 정화가 놀랄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 숨통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무슨 손만 벌리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인 줄 아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땐 정화도 문제였어요. 아무리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봤다고 저렇게 철없는 소리를. 애가 애를 키우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우리 죽으면 어쩌려고? 땅 파먹고 살래? 저는 머리 싸매고 드러눕고 정화는 울고 불고 집안은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쭉 침묵하고 있던 남편이 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돈이 어디 필요하다는 건가? 사위는 기어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 사업을 벌인 모양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새 것처럼 고쳐서 비싸게 파는 일인데 수익률이 큰 사업이다. 그러기 위해선 회사를 차리고 얼마간 매입을 해야 한다. 쉽사리 이해되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은 딸을 앞세운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저 정말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차용증이라도 써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무슨... 남편은 고민에 빠진 눈빛으로 제 얼굴을 힐끔거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은행에 묶어놓은 노후 자금이 전부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맨 결실이었죠. 그런데 노후 자금은커녕 죽는 날까지 자식 봉양으로 허리가 휠판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던 끝에 남편이 넌지시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빚을 낼 바에야 우리가 융통해주면 어떻겠냐는 거였죠.
당신이 번 돈이니 맘대로 하라고 전 신경질을 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조금 보태 2억을 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서방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사정 되는 대로 갚기나 하게. 개미처럼 알뜰살뜰 살아온 저로선 덜컥 큰돈이 오가는 일에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굴러떨어질 낭떠러지같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목적한 바를 이뤄선지 한결 얼굴이 편 딸 내외를 번갈아 보다가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세진이도 컸고 슬슬 분가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번 일을 계기로 둘이 알아서 살게. 얼마 후 딸 내외는 집을 얻어 나갔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겠지만 때로는 모질게 끊어내야죠. 정화도 집안일을 손수 도맡아 꾸려 봐야 부모 노릇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사위의 성공을 응원해야 도리겠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망해봐야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사는 게 최고임을 안다고 투자금을 다 날려먹는 상황까지도 각오했죠.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가 봅니다. 같이 살 때와 달리 딸 내외와는 눈에 띄게 소원해졌습니다. 명절과 생일 외에는 굳이 만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업이 잘 풀리는 모양인지 바쁘게들 산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으로 불러 얼굴을 본 그때가 아마 추석쯤인가 그랬을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정서방의 신수가 몰라보게 훤했습니다. 이야, 장모님이 해주시는 밥 오랜만인데요. 바쁘게 살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있겠나. 많이 먹게. 사업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우려와 달리 적성에 딱이었나 보죠. 정서방은 밥술을 뜨기가 무섭게 핸드폰 연락에 답하기 바빴습니다. 친정에 체면이 서서 그런지 정화의 얼굴도 싱글벙글 빛이 났습니다. 참, 이번 엄마 생일 환갑이지? 잔치 한번 거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잔치는 무슨... 마다했지만 기분은 좋더군요. 이제 그런 걸 챙길 만큼 넉넉한 여유가 생겼나 싶어서요. 제 걱정은 괜한 기호였나 봅니다. 맞는 말씀이시네. 잔치는 무슨 60은 청춘이라더라. 요즘 환갑잔치하면 다들 욕해. 한데 정서방이 툭 내뱉는 말본새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전보다 한결 밉상으로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럼 아직 청춘이지. 어쩌겠어요. 주변에서도 칠순잔치로 미루는 추세인 게 사실이라 그냥 뭐 떨떠름하게 웃었죠. 그럼 가까운 데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어때? 정화가 꺼낸 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알아보자 하다 흐지부지 되는 통에 그냥 뭐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했죠. 제 생일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미리 예약했다는 갈빗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노라니 코앞에 멈춰선 수입차가 요란스레 경적을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보니 막 도착한 정서방네 식구들이었습니다. 정서방이 차를 새로 뽑았다며 으스대자 남편은 혀를 내두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이거 싸게 사도 5천만 원은 하지 않나? 제일 싼 건 그렇죠. 하여튼 잘 번다니 보기 좋네. 비즈니스 하려면 좋은 차부터 타야 된다니까요. 무리 좀 했습니다. 수입차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알고 보니 무려 2억이라고 했습니다. 억소리가 절로 튀어나왔죠.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선물입니다. 룸에 앉자마자 정서방이 화장품백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네. 뭐 나야 일일이 챙길 건 없고 돈 생기면 정화한테 명품백 하나쯤 사주게. 그래도 저 혼자 사치하는 건 아닌지
정화가 자랑하듯 지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세진이도 어엿한 부잣집 도련님 같아 보였습니다. 정서방이 냄새 밴다며 겉옷을 벗어놓는데 셔츠며 시계며 명품인지 반짝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주문을 받은 직원이 술과 음식을 내왔습니다. 남편이 소주병을 들자 정서방이 넙죽 잔을 들어 받았습니다. 차 가져왔는데 술 괜찮나? 대리 부르면 되죠. 조금 참으면 되는 걸 굳이 대리비를. 고기는 비싼 만큼 맛있었지만 기분이 점점 좋지 않았습니다. 고기 구워주는 직원에게 팁이랍시고 5만 원권을 턱턱 쥐어주는 모습이 솔직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돈 쓰는 것만 봐서는 아주 재벌 2세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정서방, 심기가 언짢아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팁을 그렇게 막 줘서야 쓰나? 여기가 술집도 아니고 더군다나 손윗사람인데. 에이, 다들 그렇게 해요. 아줌마들 얼마 받는다고 팁 없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남 걱정할 땐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지. 돈 좀 벌릴 때 펑펑 쓰지 말고 따박따박 모아야지. 펑펑 쓰다뇨. 술도 올라왔고 해서 뻘개진 정서방의 얼굴이 사나워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욱해서 말이 곱게 나오지 않더군요. 그럼 펑펑이 아니야? 외제차의 명품에 그렇게 낭비해서 빌려준 돈은 언제 갚겠나? 다 투자예요. 있어 보여야 고객들이 붙는다고요. 그저 보여주기 시간인가? 우린 그런 마음으로 자네한테 투자 안 했네. 그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자 드린다고 할 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야 어려울 때고 수익이 나거든 정아한테나 차라라는 뜻이었지. 그럼 지금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하며 정서방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덤벼드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싸움을 하겠다는 건지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당장 돈 달라고 이러나? 고마운 마음은커녕 어른이 하는 충고는 가만히 듣기도 싫다는 거야? 아이 진짜 더럽게 생색은. 중얼거리듯 하는 막말에 정신이 다 혼미해졌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어? 그깟 쥐꼬리만한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급기야 벌떡 일어난 정서방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만해. 소스라치게 놀란 정아가 옆에서 팔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그래, 술이 과했네. 보다 못한 남편도 한마디 했습니다. 말리는 분위기에 정서방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어깨를 털었습니다. 나원 급이 안 맞아서 진짜. 정서방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급이라니.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할 땐 언제고 돈 좀 벌었다고 신분 상승이라도 이룬 것 같나 보지? 이게 다 누구 덕인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우리 집안이 잠깐 휘청여서 그렇지 이딴 데 비빌 군번이 아니야. 보자 하니까 진짜 그렇게 귀하신 분이 시커먼 속 숨기고 어떻게 살았나? 이제 못 살겠다고요. 이참에 갈라서려고요. 이혼한다고. 이혼.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건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엉망이 된 저녁 식사 자리를 뒤로 하고 딸 내외가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에서 먹은 게 다 얹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개워내고 진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는데 남편이 핀잔하듯 그러더군요. 아이 그러게 왜 사위 심사를 긁어? 비싼 밥 먹고. 긁긴 누가 긁어요? 기껏 순풍에 날개 단 사람 길을 꺾어놔야겠냐고. 당신 돈 빌려주고 이런 취급까지 받고 싶어요? 암튼 남자 하는 일에 말 못해고 그러지 마요. 이혼하니 많이 일만 키우고 이제 어떡할 거냐고. 에이.
그럼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끝내 제 탓을 하는 남편에게 부하가 치솟았습니다. 더구나 다른 날도 아니고 제 생일인걸요. 꺼지지 않은 불똥은 결국 우리 부부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에요? 가족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그렇게 남자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정작 중요한 일엔 늘 뒷짐만 지고 있고. 어허이, 나이 먹었으면 사람이 좀 품위를 지키고 그래야지. 그래요. 나만 미친년이지. 쟤들 이혼시키기 전에 두고 봐요.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사는가 안 사는가. 평소 저답지 않은 기세에 움찔 놀란 남편은 어버버 말을 더듬더니만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심인가? 그냥 성질 난다고 질러본 거겠지? 눈을 뒤집고 대들던 정서방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설마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밤은 오만 걱정으로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괜찮은 거야? 핸드폰을 붙잡고 긴 메시지를 썼다가 지워내곤 짧은 한 문장을 정아에게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새벽녘에 도착한 답장을 확인하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간밤에 정서방이 집을 뛰쳐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절부절하다가 날이 밝는 즉시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집안이 어수선하더군요. 마치 넋을 놓은 듯 푸석해진 정아의 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나 봐. 어제 일을 되짚어보니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엄마. 오빠는 늘 저런 식이야. 정아가 한숨 섞인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걱정 끼칠까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소가리가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눈치라도 보고 살 땐 그나마 양반이었겠죠. 돈 번다는 핑계로 집안일과 양육은 뒷전이고요. 본인은 사치하면서도 생활비는 넉넉히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관이 다른 것도 문제였죠. 세진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건 유난이라며 한사코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제 일만 보더라도 술에 취하면 걷잡을 수 없이 성질을 부리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참고 살았어? 딸이 나와 똑같이 미련하게 살고 있는 건 내 잘못이니 내 탓을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잠에서 깬 세진이가 방에서 나와 칭얼거렸습니다. 서둘러 부엌으로 가 냄비며 냉장고를 열어봐도 변변치가 않더군요. 손수 반찬을 해다 준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여 밥부터 먹였습니다. 눈치를 보며 아빠를 찾지도 않는 손주 얼굴을 보니 이미 이런 집안 분위기가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입맛 없는 표정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젓가락을 깨작거리는데 한숨이 줄로 새어나왔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사. 세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정아와 진한 커피를 한 잔씩 사서 마시며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서방은 정말 이혼할 생각인 것 같아? 그런가 봐. 연락도 안 받아. 최근에 둘 사이는 어땠는데? 부부관계는? 제 물음에 정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두 사람 간의 대화란 것이 끊긴 지 오래였나 봅니다. 최근엔 출장 핑계로 외박도 잦아지고요. 하지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한들 돈 문제를 따져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빌려준 돈을 갚고 재산 분할까지 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암만 사업에 성공한다 해도 투자금이 10배, 20배 붙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싶더군요. 정말 그렇게 더럽고 치사했나? 정아야, 내가 그렇게 악독한 장모였니?
아니야. 애 키워줘, 돈 빌려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주는 처가가 얼마나 있겠어. 사위 입장에선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었나 슬그머니 후회도 들었습니다. 내가 참아서 딸이 잘 산다면야 눈 딱 감고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돼야 사과를 하든 싸우든 하죠. 정화와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서방의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지만 그만큼 부지도 넓어 멀리서도 그럴듯해 보이더군요. 직원들도 언뜻 7, 8명은 되는 것이 어엿한 중소기업이라 할만했습니다. 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 가까이 있던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사장님 자리에 계세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네, 저는 사장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처고요. 예? 사모님이라고요? 놀란 토끼놈 같은 눈빛이 흡사 무슨 빚쟁이라도 보는 듯 하더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빚쟁이는 맞았지만요. 그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래요? 그럼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정화와 사무실 한쪽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째 직원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3355 모여서는 저들끼리 경계하듯 힐끔대며 웅성거리는 겁니다. 나야 그렇다 치고 너는 어떻게 회사 한 번을 안 찾아와 봤니? 오빠가 오지 말라고 해서. 근데 여기는 사장 식구가 왔는데도 커피 한 잔을 안 내와. 사장을 싫어하나? 하기야, 나라도 주기 싫겠다. 궁시렁대며 눈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직원 하나가 우리 앞에 와서 섰습니다. 덩치 좋은 남자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저기요, 잡상인은 그만 나가주세요. 뭐요? 잡상인? 사장님 가족이라면서요. 자꾸 거짓말하면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거짓말이요? 여기 사장이 정성일 아닌가요? 내 말에 직원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에 제 머릿속도 빠르게 회전했어요. 뭐야, 혹시 여기 정서방 회사가 아닌 건가? 처음부터 사기꾼 관상일 줄 알았다니까. 대체 돈은 어디다 갖다 쓴 거야? 사장님 성함 맞아요. 근데 누구시냐고요? 말했잖아요. 와이프랑 장모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장님은 결혼한 적 없으신데요. 뭐라고요? 기겁한 정화와 저는 동시에 꽥 소리쳤습니다. 한바탕 난리통에 업무가 중단돼 한 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맞다,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아군이 생긴 남직원이 우겼습니다. 왜 자꾸 그러시는데요? 진짜 경찰 불러요? 나야말로 답답해 죽겠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안 믿어줘? 여기 사장이 그래요? 마누라도 애도 없다고?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사장님은 미혼이라니까요. 글쎄 여기 여자친구도 있는데요. 남직원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정화의 눈길이 뒤편에서 다가오는 여직원을 향했습니다. 그 아가씨의 얼굴은 정말이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맙소사, 회사 안에서 뻔뻔하게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쉽게 이혼 소리를 내뱉었던 것도, 회사에 오지 못하게 했던 것도, 이러다 충격받은 정화가 정신이라도 놓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눈물부터 앞세울 줄 알았던 정화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여자친구시라고요? 네. 보통 사장님과 연애는 해도 몰래 하지 않나요? 나름 순해 보였던 내연녀의 표정도 짜증스러워졌습니다. 남이사요. 진짜 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요? 정화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열었습니다. 정서방, 정화, 세진이 셋이 찍은 가족 사진을 찾아내 보여줬습니다. 경찰 불러봐요 어디. 누가 잡혀가는지.
이제는 우리 모녀를 제외한 모두가 충격에 빠질 차례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상간녀가 된 한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긴 시간이었지만 둘 다 할 말을 잃은 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찬물을 한 잔씩 들이키고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축 처진 어깨에 딸을 걱정스레 봤습니다. 많이 놀랐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니까 더 무섭다, 얘. 울기라도 해. 내색은 하지 않지만 혼자 두고 가기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진이가 돌아오는 대로 짐을 꾸려 당분간 친정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끼니고 뭐고 챙길 정신도 없이 몰아치는 이틀을 보냈더니 살이 쏙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깜깜무소식이었던 정서방이 득달같이 나타났습니다. 제 발로 왔다기보다는 거의 삼보일배의 행색이었죠. 집에 들여야 하나... 인터폰을 들여다보며 망설이는데 앞장선 정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냉큼 안으로 발을 들인 정서방이 비 맞은 개처럼 애절하게 쳐다봤지만 정아의 표정은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부득부득 내 존재를 숨기더니만 총각 행세를 잘도 하고 다녔더라? 아니, 회사에선 그게 편하니까. 고객들 상대하기도 그렇고. 차 파는 게 아니라 몸이라도 팔아? 대체 거긴 뭐 하는 회사야? 굳이 제가 나설 필요도 없더군요. 저는 딸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혓바닥 긴 정서방이 깨갱하고 물러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연애도 하시던데? 아니야, 정아야, 그건 오해야. 오해? 그럼 어디 삼자 대면에서 명명백백 밝혀보자고. 그 사람은 부를 필요 없어. 그 여자 혼자 착각하는 거야. 왜? 그 여자는 무섭고 나는 안 무서운가 보지? 그러니까 그냥 오피스 와이프 같은 건데, 알잖아. 그냥 직장인들 재미삼아 하는 유행 같은 거.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 믿어줘. 그래. 둘이 뭐하고 재밌었는지 카드 내역이랑 다 털어보자고. 중언부언하던 정서방이 다시금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시나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쯤 하면 됐네. 자네 원하는 대로 하자고. 이혼 소송 준비하겠네. 제 말에 얼른 타겟을 바꾼 정서방이 쩔쩔매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왜 이러세요? 제가 욱해서 한 말 가지고 돈도 당연히 갚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이혼하잔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건가? 그럼요. 정아랑 세진이 두고 제가 가긴 어딜 가요. 까놓고 솔직히 말해보세. 상황이 바뀌어서겠지. 외도가 걸렸으니 재산이며 양육권이며 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테니까.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라고 정아가 끝내 한마디 보탰습니다. 정서방은 악어의 눈물을 쥐어짜며 싹싹 빌었습니다. 바닥에 눕기라도 할 기세였죠. 안방에 세진이를 두고 나온 남편이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가 듣겠네. 지금 이빨이 다 빠졌지만 재직 시절 남편은 부하 직원들에게 호랑이로 통했죠. 울며 겨자 먹듯 정서방은 우리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이제 정서방도 아니지만요. 여기까지가 바로 몇 달 전까지의 일입니다. 지금은 소송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차근차근 외도의 증거를 모으느라 좀 길어졌지만요. 이제 남이 될 정신은 돈을 뱉어내기 위해 회사와 차를 처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여행에 선물에 참 가지가지하며 환심을 샀더군요. 정작 정아와 연애 시절에는 해주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하필 우리 돈을 가져다 불려서 써먹어도 저런 데 써먹다니 참 씁쓸합니다. 속아서 연애한 그 여자도 똥 밟은 셈이니 생각해보면 참 딱한 노릇이죠. 이렇게 남의 생각해줄 여유도 조금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사돈댁에서 연락이 한 번 왔더군요. 명절에도 과일 한 박스 보내는 일 없던 사람들이 저자세로 나오는 게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려는 최후의 발악 같았습니다. 지금쯤은 누가 손해보는 결혼이었는지 똑똑하게 알았겠죠. 정아는 요즘 노트북을 사서 컴활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늦가기 사회인이 돼 보면 총각 행세하지 않는 남자 정도는 만나게 되기도 하겠죠. 아무 잘못 없는데도 정아는 세진이한테는 미안한 마음뿐이랍니다. 이 자식 앞에 죄인이 되다니 부모됨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죠. 세진이도 조금 더 커서 의연하게 받아들여 주길 바랄 뿐입니다. 처음부터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사회 나가면 남자 여럿 만날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뭐 나이는 허투루 먹는 줄 아니? 그래도 세진인 낳길 잘했지. 그치. 요즘 정아일로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자 남편은 부쩍 겁을 먹은 눈치입니다. 생전 거들떠도 보지 않던 설거지를 하질 않나, 쓰레기를 알아서 척척 버리질 않나, 빌려준 돈이 들어오면 제 적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 뭡니까? 그러게 진작에 잘할 일이지. 이제는 편한 말년을 누려볼까 싶네요. 잘 생각해보니 한 집에 이혼녀 2명은 너무한 듯도 싶기도 하고요. 모진 풍파가 지나가고 나니 그 어느 때보다 딸과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처럼 늙음아까지 다사다난한 인생이었지만 남은 생엔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